안양 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는 독방 뭐 이런 표현도 썼고 검찰이 번갯불에 콩 볶듯 부랴부랴 이겸시켰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교도소로 옮겼다 이런 겁니다. 장문의 옥중 서신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 국장님. 네, 일단은 이화영 그 재수자잖아요. 네. 어떻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의문스러워요. 네. 이게 저번에도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옥중에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추측한 거는 뭐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 면회온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네. 대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한번 있었으면은 이것도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교정당국에서. 네. 지금 재수자가 저렇게 자기 주장을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문제는 이제 별개로 하더라도 네. 지금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검찰을 공격을 하는 거죠. 일단 겉으로. 네. 겉으로 보면은 검찰을 조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직격 사격을 하는데 네. 저는 저런 말 속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 성격도 있다고 봐요. 아, 경고를 네,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것이다. 네, 왜 이렇게 물론 이제 겉으로는 이제 검찰인데 네.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거죠. 본인의 존재감을 여전히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나를 절대 잊지 마라. 잊지 말아줘.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지금 이화영 씨가 네. 모든 것을 범법 혐의인 줄 아는데 대북 송금이 범법 혐의인 줄 아는데 그걸 왜 했겠느냐. 이화영이 바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보냐 정신 나갔냐. 네, 정신 뭐 나갔냐 막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겨냥을 하는 것 같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과 본인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보고 정신 나갔어도 나는 몰랐고 네. 그거는 이화영이 했다. 이걸 그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이화영에 대해서 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 예. 바보고 그래도 이화영이다. 네. 이런 것뿐이 아니고 그리고 대북 사업을 총괄한 건 이화영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전결권이 상당히 있었다. 예, 본인이 알아서 했다. 그리고 북한에 돈을 갖다 준 것도 김성태 본인이 알아서 한 거지 나는 몰랐다고. 그게 네. 이제 지금까지 기조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화영 씨의 변호인들이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이것은 그랬죠. 이재명을 위한 변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감수하고도 이화영 씨가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가 철회를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부인도 등장을 하고 막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게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본인이 이제 지키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재명을 보호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1심에서 9년 6개월이나 받았는데 또 어제 또 추가로 기소가 됐어요. 다른 본인의 어떤 뇌물 혐의로. 네. 그러면 그게 제3자 뇌물죄예요. 엄청난 형량을 받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냥 9년 6개월인데 거기까지 엎어지면 같이 합쳐지면은 네. 엄청난 형량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과연 이 비밀을 만약에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 내가 이 비밀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지킬 것인가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은 나를 계속 주시를 하고 나를 보살펴라 이 메시지를 저는 던졌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는 민주당 사람들이 나를 면회도 오더니 왜 아직은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감까지 됐다 이렇게 이감까지 하는 것은, 됐는데 예. 왜 이감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의하는 메시지가 없어? 그런 뉘앙스로 숨은 의도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숨은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이 부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면회 갔는데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얼마를 더 썩을 하고 이러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어이없고 재판부가 그렇게 배정됐다는 거 보고 결국 저희 남편 재판이 정말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불쏘시개다. 자, 양 기자, 저 이제 부부의 얘기를 이제 좀 조율을 해서 들어본다면 썩으라고 던져졌다, 썩으라고 놔둔단 말이냐, 불쏘시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거기에 숨어 있는 속뜻이 뭘까요? 불쏘시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이화영 씨를 저렇게 가둬둔 것이다. 아, 예. 이제 그런 얘기고 네. 사실 이게 형사 변호 전략으로 봤을 때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게 지금 아까 송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화영 씨는 이화영 씨고 나는 나다. 아, 예. 난 저 사람의 단독 행동이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사법 공동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잖아요. 네. 이제 외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걸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일단 1심에서 유죄가
났잖아요. 이화영 네.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은 그건 이화영의 단독 행동이다. 그거 나한테 결제도 안 맡은 거다. 나 모르게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쉽고 간명한 전략인데 그거의 위험성이 그러면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씨 입장에서 과거에 한 차례 이게 검찰에서 인정을 했었잖아요. 네.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다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네. 이 진술 다시 하는 그런 리스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혼자 몸이 아니다. 나 혼자 지금 징역 2개월수 받은 게 아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의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경고의 의미가 있다. 그 경고는 정부 여당 쪽한테 하는 경고가 아니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경고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장윤미 변호사께요. 네. 그런데 일단 저 이제 옥중에서 나온 메시지 자체는 자기가 좀 부당하게 교도소가 옮겨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냐면요. 지금 안양교도소 뭐 시설의 열악함도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63년도에 그 위치로 이사를 갔고 60년이 넘었네요. 6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별 난방도 안 되고요. 예. 실제로 그 교도관 그 밖에 있는 이 라디에이터로 간접적으로 겨울에는 난방을 예.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열악하고 본인이 이제 독방에 이제 지금 갇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재판 계속 중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미결수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수감자 구속 기소된 수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구치소에 수감을 합니다. 그게 법무부의 원칙이기도 해요. 네. 근데 갑자기 교도소는 기결수 수감이 원칙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송을 하다 보니까 이 근거가 뭐냐? 근데 뭐 근거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 관할도 있고 뭐 재판의 편의성을 위한이라는 이 어쨌든 법무행정 당국 여기선 검찰인 거죠. 네. 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열악한 곳으로 본인을 이송한 거에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